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3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34일 차입니다. 책을 딱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계속 읽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뒤에 결과는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있잖아요.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뒤에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뒷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질러보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5년이 넘었고요. 네, 오늘 또 볼게요. 270페이지예요. 더 시스템. 네, 더 시스템에 270페이지 보면 네 번째 줄 있죠. 만약 여기 하다가 이제 스탑됐어요. 네, 볼게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사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딜버트는 유나이티드 미디어에서조차 거절당했을 것이다. 당시만 해도 만화 업계에서 새로운 만화를 검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그중 한 명이 실제로 딜버트와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두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딜버트와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두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뭐, 딜버트와 같은 남자. 그쵸? 거진 만화에 나오는, 그쵸? 뭐 이런 사람이, 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거 아니에요? 볼게요. 유나이티드 미디어와 딜버트 계약을 맺고 처음 몇 년 동안은 대형 신문의 연재를 실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주요 신문사에서 만화를 실어줘야 다른 중소형 신문사들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만화를 실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최대 일간지인 보스턴 글로브에서 적당한 연재 만화를 찾아 상사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이 남편과 휴가를 가던 중이었다. 운전은 그 직원이 맡았고 남편은 지루해했다. 마침 우연찮게 차에 딜버트 소개 책자가 있었다. 행운이라는 게 늘 그렇듯 엔지니어였던 남편은 그 책자를 집어들고 읽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직원은 길버트를 보면서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지만 누구는 읽어서 읽고 다 감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감흥을 못 느꼈는 거죠. 근데 남편의 반응을 믿고 보스턴 글로브에 딜버트를 추천했다. 남편은 완전 웃은 거죠. 예. 웃음을 빵 터뜨린 거예요. 그 속의 책자 하나가 동북부 지역의 여러 신문사에서 딜버트를 실기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딜버트가 뜨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누군가 보고 이렇게 빵 터지게 웃는 게 누구는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틀린 거죠. 예, 똑같은 걸 옛날에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닌가?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 아니야? 요새 가끔씩 얘기하십니다. 김모식이 영이 있는데 참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다시 오지 않을까 공부하러 뭔가 에너지 장에 끌려서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해요. 선생님이 그 600 이상이 넘으면 그냥 있어야 되냐, 가야 되냐, 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600대 의식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이 생에 와야 되냐, 안 와야 되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아주 높아버리면 안 와도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기로에 있으시다는데, 가시기 전에 오지 않을까. 어, 뭔가 다 이렇게 그 어떤 선에 계신 것 같은데 뭐 오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왔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가 똑같은 딜버트 만화를 보고 누구는 그냥 담담하게 그냥 읽고 말고 누구는 빵 터지게 웃고 다 다르듯이 그런데 아마 10명 중에 8명, 9명이 빵 터져서 웃으면 어머 이거 진짜 재밌는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딱 그랬을 때는 저게 뭐야 그러고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저게 뭐 재밌어? 라고 보듯이. 근데 이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8명이면 8, 9명이면 9명 쟤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기준이 사라져야 돼요.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그 잣대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잣대를 흐트러 버린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데 그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 그게 이제 신념이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달라지면 거기에 죽을까 봐 못 견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한 사람의 어떤 어, 하고 있는 행동을 9명이 9명 가끔씩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9명이 싫어하니까. 내가 한 명이 9명이 싫어하는데 한 명이 좋아하면 여기서 저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내가 좋다 그러면 싫어하겠지 하는 마음 때문에 표현을 못했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도 봤어요. 근데 쟤 이상하다. 쟤는 왜 저러지? 그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어, 9명이 다 싫어했던 그 사람에 대한 게 다음에 업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으로 연결되기 싫은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좋은 그게 있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9명, 8명, 9명이 저건 이상한 거야 그러면 다 이상한 거가 내가 정당화되는 거죠. 이상한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상한 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자꾸 지우고 진짜 근원의 순수한 그 자체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신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평온해지고 내 마음에서 생각이 올라오지 않고 평온해진다라는 거죠. 또 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최대 일간지인 보스턴 글로브에서 적당한 연재 만화를 찾아 상사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이 남편과 휴가를 가던 중이었다. 운전은 그 직원이 맡았고 남편은 지루해했다. 마침 우연찮게 차에 길버트 속에 이거 제가 읽었죠. 다시 이렇게 이걸 안 했네요. 예. 읽었는데 동부 지역에서 실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체크를 안 해놨더니 위에만 체크해놨어요. 네, 맨 밑에 볼게요. 하지만 서부 지역에서 딜버트의 실적은 형편이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서부 지역 만화 판매 담당자가 딜버트의 팬이 아니었다. 그래서 영업을 할 때마다 딜버트 안내 책자는 가방에 넣어둔 채 다른 만화를 보여줬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담당자가 출장 중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호텔에서 사망했다. 그의 후임자인 존 매튜스는 유나이티드 미디어가 보유한 만화 중에 딜버트를 가장 판매 가능성이 높은 만화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신문사마다 딜버트를 팔았다. 존은 내가 본 영업사원 중에 최고였다. 존이 그 일을 담당하지 않았다면 딜버트는 동북부 지역에 반짝하다 몇 년 후에 결국 쓸쓸히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존을 만나게 된 거죠. 영업사원이 딜버트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쵸? 그 영업사원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사망을 한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존이 영업사원으로 최고였는데 딜버트를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딜버트가 뜨게 된 과정이죠. 근데 존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이게 요번에 카르마 또 정리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뿌렸는 복. 이게 이제 연결이 되죠. 전에 도와준 경험이 있고 이게 뜨게끔 또 되어 있는 거예요. 만화에 대한 부분들이 잘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전에 뿌린 복, 우주에 쌓아놓은 통장에 잔고가 엄청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작동하는 거를 또 볼 수 있죠. 예. 딜버트에게 찾아온 좋은 타이밍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90년대 중반 언론사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달갑지 않은 일에 집중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불운한 사무직 종사자들의 상징으로 딜버트가 사람들 앞에 자주 오르내렸다. 딜버트는 타임, 피플, 뉴스 위크, 포춘 등 여러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다. 나는 딜버트의 배경으로 직장을 원래 계획보다 훨씬 자주 그렸다. 그야말로 시대상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만화가 탄생한 것이다. 동시에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닷컴 시대가 열렸으며 순식간에 일반 대중까지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보였다. 80년대의 딜버트는 엔지니어들만 즐기는 그저 그런 만화 중 하나였다. 하지만 90년대의 딜버트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 천재들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떠올랐다. 딜버트는 예상 밖으로 그리고 역설적으로 섹시했다. 게다가 유명한 만화였던 블룸 카운티를 그린 버크 브리스드의 은퇴로 신문사들의 연재 만화 자리가 비면서 내게는 더 큰 행운으로 다가왔다. 얼마나 복을 많이 쌓았으면, 그쵸? 연재 만화를 또 그리고 하셨던 분이 이제 자리가 비게 되는, 그쵸? 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켈빈과 홉스를 그린 빌 와터슨이 은퇴하면서 더 많은 자리가 열렸다. 은퇴를 하게 되더라. 그죠? 한창 전성기를 맞은 젊은 만화가들의 은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마침 이 시기가 딜버트의 인기가 상승하던 시기와 맞물렸다. 딜버트에게는 하늘이 주신 기회였다. 신문사들은 앞다투어 딜버트 계약을 이어갔다. 앞서 나는 국소성, 근긴장 이상증으로 고생했던 이야기를 했다. 때맞춰 와콤에서 신티크 태블릿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만화가로서의 내 경력도 거기서 끝났을지 모른다. 신티크 덕분에 걱정 없이 손으로 직접 만화를 그릴 수 있었으니 말이다.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해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단 말인가. 만약 신티크 출시보다 5년 앞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공백기를 버티지 못하고 만화계를 떠났을 것이다. 딜버트의 성공 스토리는 대부분 행운에 관한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행운이 나를 찾아오기 쉬운 상황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행운이 나를 찾아오기 쉬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성공 스토리에서 보면 행운이 찾아왔을 때 철저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행운이 오도록 나는, 왜냐면 복이 오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잖아요. 걔가 복인지 몰라요. 전 그런 거 요새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복이 어디로 오죠? 너무 교만하고 존중, 내가 나를 잘 모르니,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 밖에 보이는 사람들도 그냥 관심이 별로 없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오죠? 복이? 사람을 통해서. 그게 빛이잖아요. 빛을 통해서. 어디서 올까요? 복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 감 떨어지시 뚝 떨어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게, 근데 그 사람을 빛을 통해서 보는데 내가 어두우면 저 사람들이 어두운 사람들만 보이는 거고, 내가 밝아지면 밖에 밝은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어두울 때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행운을 준비하는 거는, 우리는 특히, 저는 어제도 누군가에게 그랬어요. 이 위드그룹이라는 우리 그룹은 대단한 그룹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빛이 밝지는 않지만 뭔가 밝아져 있는 중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위치는 차지하고 있겠지만, 전에 뿌려는 우주에 쌓아놓은 적금 들은 걸 갖다 써서 쓴 거죠. 그러고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존중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무시하거나 막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내면에.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행운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 팀이 우리 팀이에요. 내가 나를, 그죠? 빛을 더 밝게 만드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하는 거. 내가 감정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감정이 튀어나와요. 저 사람이 그랬잖아가 아니라 내 감정이 올라온다라는 거를 더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참 불편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참 그런 얘기 말씀을 하셨을 때는 화가 신경질 났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될 때는 아니 불편한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그럼 화딱질이 났어요 속에서. 내가 저 사람 싫은데 무슨 말씀을 나 저 사람 싫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싫은 거예요. 속에서 막 저항감이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선생님 말씀하시면 교육을 들으면. 근데 지금 요새 제가 느끼는 게 야, 진짜 불편한 사람이 나하고 정말 나하고 필요한 사람,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진짜 많이 느끼겠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이게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조금 만남이 조금 길었던 미팅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감사함,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 감사하다 그러나? 그냥 그런 마음들이 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제는 전화를 또 마구잡이로 막 전화를 했어요. 어디다 전화했냐면 지금 사업자이긴 한데 시스템에 합류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가 또 이제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래요. 어제는 전화를 무작위로 그냥 박자를 딱 쳤어요. 전화번호에서 쫙 나오는데 잊었던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죠. 보는 것만 보면 계속 보는 것만 보는 거야. 박자 쳤더니 막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씩 주문해서 쓰셨던 소비자도 있고 막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더라고요. 막 전화한 거예요. 그 약속도 잡았죠. 그래서 아기 임신했을 때 의식수업 듣던 분이 계신데 부장에게 부산으로 시집 갔는데 임신했을 때 태어났을 때까지는 연락을 했는데 끊었는데 벌써 27개월인가 됐대요. 2년 동안 연락을 안 한 거예요. 2년 넘게. 다시 전화했더니 선뜻 전화를 하면 바로 만나려고 하는 분이 있고요.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냥 다 안부 전화만 하면 돼요. 안부 전화해서 그냥 무작위로 전화하세요. 박자 찾아서 쭉 보고 제가 마음에 그래도 좀 땡기는 분들이 있고 기억이 아예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장은 했는데 2천 몇 개가 저장이 돼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 이 사람은 뭐지 누구지? 뭐라고 옆에 써 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너무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정리한다고 좀 지우고 그다음에 이 사람도 있었네 이 사람도 있었네 이분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전화를 하다가 박 씨를 한번 상주에 계시는 박 씨가 또 한 분 계세요. 아니 상주 지금 서울에 남양주 사시는구나. 전화했는데 너무 부부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인데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게 전화 받아주고 그러니까 사업자이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여러 다방면을 그래서 또 박자 다 보고 김자 다 보고 아직 김자로 다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떠올릴 사람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올해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김씨 다 전화하는 거죠. 이씨 뭐 기억 다 찾아보시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전화번호 연락되어 있는 거 다 보시면 안부 전화 쫙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전화했던 그 김씨로 넘어가서 김씨죠. 예, 김씨로 넘어갔더니 약속이 하나 잡히더라고요. 월요일 날. 애기 놓고 거기 좀 사업에도 약간 관심이 좀 있었어요. 좀 순수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약속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오래간만에 만났지만 제가 뭔가 와 그거 진짜 좋은데 이랬더니 약간의 이렇게 두는 그래 내가 뭔가 사업적인 에너지가 쑥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걸 또 보는 거고 내가 어떤 에너지를 쓰는지 내가 보는 거죠. 처음에 그냥 순수하게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걸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내가 실천이 덜 되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일단 무작위로 안부 전화.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건데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철저하게 행운이 찾아오도록 준비하는 거는 내가 빛이 밝아져야 돼요. 나도 빛이잖아요.
그거를 또 카로티노이드에 대한 성분을 또 측정을 또 15초 만에 해주는 도구가 또 나오질 않나. 엄청난 거죠. 데이터가.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도구가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이 행운을 어쨌든 준비를 해야 이걸 가지고 제대로 하지. 내가 사람이 불편해서 내가 차단하고 피한다. 큰 돈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하는 일은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나 내가 하는 일, 나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있으나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 버리면 못해요. 이 몸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몸이 녹슬어가기 때문에 안 돼요. 약간 몸도 좀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무한대의 어떤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건 행운을 내가 찾아오게끔 준비하는 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룹이다. 어디서도 없는 그룹이다라는 걸 저는 또 한 번 진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자부심보다는 이런 팀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만나야 됩니다. 연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빛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내 빛이 밝은지. 내 빛이 20이냐, 30이냐, 50이냐, 75냐, 100이냐. 100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두려움에서. 125, 150, 175, 200 이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200부터 밝아져요. 긍정적으로. 용기를 내는 거죠. 희망을 갖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행운은 당신에게 전략이나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한다. 행운은 전략과 시스템은 당신 몫이다. 전략과 시스템에 참석하는 거. 그렇죠? 개인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만 함께하는 시스템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하느냐. 그냥 함께하는 시스템에서 나 개인적으로만 해. 그거는 함께하는 시스템 안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직도 세일즈를 하고 있더라. 함께하지 않으면 세일즈냐,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세일즈냐, 사업이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혼자 하고 있다. 참석도 하긴 하지만 뭔가 전체 에너지장에 딱 쑥 들어오지 않는다. 그거는 세일즈, 장사, 일시적인 거. 이게 이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과 시스템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시스템에 함께 하는 거. 나는 이 세상을 돈을 넣지 않아도 되는 슬롯머신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돈을 넣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슬롯머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 대신에 시간과 집중, 돈 대신에 돈을 넣어서 자판기는 돈을 넣어야 물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처음에 쓰고 집중을 했을 때 파급력이 막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거. 그렇죠.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일을 선택을 해서 집중과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오죠. 나는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20년, 30년 됐는데요. 10년 됐는데요. 아니요. 그 사이에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 그렇죠? 시간과 집중 그리고 에너지를 넣어서 핸들을 돌리면 되는 슬롯머신인데 이 슬롯머신이 에너지를 넣어서 돌리면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집중시켜 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참 엄청 몰입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입이 되는 거예요. 완전 몰입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집중해서 몰입됐을 때 그 파급력이 이제는 슬로모션을 켜면 돈이 나오게끔 되거든요. 집중하는 거. 어떻게 하면 집중할까? 저도 예전에 하긴 했는데, 복으로 그냥 했나 봐요. 전에 하다가 그것까진 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냥 막 한 거예요. 근데 다시금 하려고 하니 두려움도 있고 들어왔고 열등감도 있는 것도 정리 좀 하고 남이 무시할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은 거를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다시 뛰려니까 뭘 했었지? 저 역시도 그러는데 일단은 어제도 뭔가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게 뭔가 구체적인 게 좀 더 들어오면서 먼저 나는 전화를 무작위로 하고 그들에 대한 감사함과 진짜 참 귀하다라는 거를 또 많이 느끼면서 감사함에 에너지가 이제 또 오가는 거죠. 그래서 전화해야 된다. 그 전화하다 보면 만남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동안에 보내지 않은 에너지 때문에 딱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거 인정해야죠.
저 왜 저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뿌린 대로 올라오는 거죠. 아니, 꽃을 뭐 어떻게 씨앗을 심었다고 금방 올라옵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연과 우주와 이치가 똑같죠. 성공도 마찬가지야. 돈을 넣어야 하는 슬롯머신은 결국 파산을 불러온다. 돈을 넣어야 되는 건 파산을 불러오고, 돈을 요구하지 않는 슬롯머신은 드물지만 확실한 당첨금을 안긴다. 돈을 요구하지 않는 슬롯머신은 드물지만 확실한 당첨금을 안긴다 그랬어요. 이게 중간에 참 팩트 있게 참 좋은 글이 가끔씩 쫙 있어요. 어, 행운이 찾아올 때까지 핸들을 계속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요? 행운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 핸들을 잡아당긴다 그랬어요. 당신에게도 승리가 보장된다. 계속해라, 계속. 성공자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라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내가 행운을 준비하지 않고 끝까지 하기라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힘듦이 있다고 생각을 할지언정 어릴 때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내가 밝아지는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승리가 보장된다 그랬어요. 성공이 보장되는 거죠. 승리는 이기는 거죠. 이기는 게 아니라 성공이 보장이 된다. 월 1억도 보장이 된다. 월 10억도 보장이 된다. 그런 환경에서는 당신이 시도하는 일에 99%에서 실패해도 괜찮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까? 충분히 오래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쵸? 저 되게 공감이 가요. 우리 일은 충분히 머무르면서 내가 해야 될 것, 밝아지면서 내가 또 해야 될 것들은 있어요. 행운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나가도 몰라요. 내가 준비 안 하면. 이게 행운인지 모르고 밀어내죠. 네. 사람을 밀어내요. 사람을 밀어내고 혼자 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루두루두루 다 이게 배려와, 그쵸? 서로 배려심과 존중하는 마음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빛을 통해서 그냥 물질은 그냥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모레 벌써 토요일 날 호킨스 박사님 영상 보는 날이고요. 다음 주에 네,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네요. 그렇죠? 되게 빨라요. 어떻게 그냥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빠른지. 왜 속도가 더 가해진 건가? 되게 빠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3월 7일, 8일 시크릿 다들 참석을 하셔서 정말 계속 익숙해지면서 이제 그게 이것이구나라는 걸 알 때까지 들으시면 내가 좋은 거죠.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끝나고 명상 또 하시고요. 많이 전화하세요. 무작위로. 김씨 전화 다 하세요. 박씨 전화 다 하세요. 이씨 전화 다 하세요. 혹시나 백씨도 있는지 전화하시고요. 그냥 안부 전화하세요. 안부. 너 잘 사냐? 어떻게 지냈어? 안부. 안부. 전화를 하다 보면 이게 뭔가 감이 옵니다. 예, 그래서 전화하시는 거. 김씨, 씨, 박씨 다 전화하세요. 황씨, 또 무슨 씨가 있죠? 여기 양씨도 있네요. 전화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씨도 있고 강씨도 있고요. 네. 전화 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1월 18일 날 계속 초대를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100명이 넘어야 되고요. 빈자리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아침에 그래. 누굴 만나야 되겠다. 누굴 더 채우지? 어떻게 하면 더 채울까? 나는 이만큼 다 채울 건데? 라는 걸 계속 집중하면서 우리의 파워를 보여줄 때가 올해입니다. 천운이 터질 때가. 그래서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 중에 첫 번째는 전화를 하자. 아시겠죠? 오늘 김씨, 이씨, 박씨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김씨 전화해보세요. 김씨. 다 전화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내일 뵙고요. 끝나고 나서 명상 꼭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음성 해제시켜주시고,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